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이죠.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성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이 세 분 모셔봤습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 센터장,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플레타의 박승우 대표 세 분 모셔봤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연구와 테스트를 추진하며 지속해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업계가 잇따른 메인넷을 구축하면서 생태계 활성을 위한 디앱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디앱 확보 시대가 도래해서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과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 구매 페이지에서 빗썸 캐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결제 시점 시세 기준으로 암호화폐가 차감돼 눈길을 끕니다. 네,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안건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는지가 궁금해요.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 어떤 안건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네, 오늘 안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어떻게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된 시장을 끌고 갈 것인지, 네. 또 비전을 어떤 방향으로 볼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좀 적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를 한다고 봤을 때, 이런 동기부여 요소가 적다고 봤을 때 다른 측면에서 이 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만들어 본다고 하면 역시 이 새로운 신기술 분야에 참여하는 개발사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개발사들을 위한 게 역시 뎁이라는 거죠. 이 디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뎁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이거에 대해서 다들 목말라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앱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로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안건이 가장 눈길이 가는지 궁금한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저는 2013년에 한국에서 비트코인 최초로 받는 쇼핑몰을 한 입장에서 네. 그때 참 놀림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해서 뭐 하냐라는 식의 놀림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면세점에서 이제 이런 암호화폐 결제도 되고 이런 세상이 이제 된 게 이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현황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또 저희 거래소 코인으로 샤넬백도 팔고 있고 에어팟도 이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유저들의 이제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런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거래소에 암호화폐들이 작년에는 좀 뜸했는데 메인넷 전환에 대해서 많이 문의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거래소 입장에서 메인넷이나 디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면세점 관련해서 그리고 메인넷과 디앱 관련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어떤 안건에 눈길이 가셨어요? 네, 저는 우선은 이제 블록체인 진흥 그 법률에 대해서 발의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요. 근데 블록체인을 진흥하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은 블록체인 말고도 암호화폐도 같이 진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같이 있으면 더 성장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디앱에 관련돼서 가장 흥미가 많습니다. 디앱이 앞으로 향후 블록체인 발전에 대해서 이끌어갈 가장 중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한 안건을 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안건 공개해 볼게요. 네, 불붙은 메인넷 디앱 개발 경쟁, 블록체인 업계 봄날 오나란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좀 관심 있어야 할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블록체인 업계의 메인넷과 디앱의 개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기정사실화된 일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먼저 플레타의 박승우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특히나 국내 이제 메인넷과 디앱들이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파트너십을 맺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인넷 자체의 기술을 증가시키거나 메인넷의 속도 향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올해 나오는 메인넷 프로젝트들은 디앱 생태계를 같이 조성하는 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디앱
기업들 지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뭐 물론 메인넷 회사들이 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메인넷이 개발된 다음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지금 메인넷 개발과 디앱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또 완성도 높게끔 디앱들과 함께 이제 콜라보를 이룰 수 있을지가 가장 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좀 개념을 조금 정립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게요. 디앱과 앱의 구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디앱과 앱의 구분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게 가장 큽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토큰하고 코인하고의 구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토큰하고 코인에 대해서 크게 구분하지 않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엔 앱이냐 디앱이냐 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암호화폐가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어떻게 쓰이느냐 그리고 내가 이 서비스를 쓰는데 어떤 암호화폐를 쓴다. 어떤 암호화폐가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받아들이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메인넷 관련해서도 참 많은 이슈들도 뉴스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메인넷을 갖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앞다퉈서 기업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박재준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메인넷은 뭐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익숙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 암호화폐 초기 시장에서 생겨났던 화폐들은 네. 암호화폐들은 다들 메인넷을 갖고 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저희 국산 코인들도 있죠. 뭐 보스코인도 있고 현대도 있고 여러 코인들이 있는데 그때 같이 기획되고 시작됐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메인넷을 보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경쟁 자체가 그런 방향이었고 네. 자금이 투자되는 용처도 그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메인넷을 갖지 않는 프로젝트들은 거의 없었죠. 그 당시에 초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메인넷은 이미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나 트론이나 이 플랫폼을 지향하는 이제 코인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메인넷 경쟁은 이제 시장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메인넷 경쟁은 이제는 앞에 우리 이 주제를 픽을 한 것처럼 뎁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개발사들이 제3의 개발사들이 참여해서 시장의 어떤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향이 더 중요하고 지금 시장의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죠. 네. 이제 언제 또 한번 다시 메인넷의 경쟁이 이제 계기나 시기는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메인넷들은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조금 더 진화된 모델이지만 지금은 사실 뎁으로 만들어서 못할 만한 서비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서비스나 어떤 기기라든지 서비스 시장과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메인넷이 필요한 단계는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그 경쟁, 지금은 거기에 집중을 한다든지 투자도 그쪽으로 잘 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기가 오긴 하겠지만 지금은 메인넷보다는 뎁,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요소 이런 게 더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거래소 입장도 궁금합니다. 메인넷과 디앱 개발이 각축전인 이 상황에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요즘에 작년 한 해 정도에는 ERC20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토큰들이 네. 워낙 이제 활성화돼 있어서 거래소에서 상장하기도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메인넷의 경쟁이 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메인넷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ERC20 토큰으로 이제 되어 있었던 것들도 네. 메인넷을 전환하려는 그 움직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거래소에 이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사실 거래소 입장에서 메인넷을 다 일일이 지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메인넷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독자적인 생태계들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토큰 이코노미를 이제 크게 확장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네.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모든 거래소들이 메인넷의 지갑을 다 이제 지원을 또 해야 하고 예. 근데 그건 이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ERC20만 하더라도 그 코드에 이제 문제가 없는지 그 오디트하는 과정들이 그래도 지금은 좀 정형화된 상태인데 네. 메인넷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플랫폼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오디트를 해서 직접 그 지갑을 거래소에서 또 운영을 하고 그게 이제 또 콜드월렛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또 체계를 또 갖춰야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사실 메인넷이 코인팀이 욕심을 낼 수는 있지만 결국엔 그렇게 되면 거래소에서 지원하기가 어렵고 그럼 이제 그 코인의 유동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인넷을 지원하더라도 ERC20 코인을 일부 지원하면서 수합을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안을 많이 드리는데
거의 뭐 0 아니면 1 수준으로 메인넷으로 전환하면은 이제 ERC20는 이제 사라지는 형태로 좀 지원하고 있어서 향후 저희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메인넷을 환영을 하고 싶어도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메인넷이 되면은 노드들이 있을 텐데 그 해킹 사건에 문제가 됐었던 크립토피아에 보면은 네. 각종 메인넷 코인들이 막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 노드가 하나인 경우나 2개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서 역할을 이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원장 정보가 뭐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안 되는데 향후 이렇게 작은 코인 업체들이 메인넷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게 요즘 호재도 아닌데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자산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도 파악이 더 어려워서 신뢰를 또 더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거래소뿐만 아니더라도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메인넷과 디앱 개발의 각축전 이 관련해서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짚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박승호 대표님은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은 실제로 나와봐야 좀 알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신진욱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메인넷이 많아지는 거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생태계를 하나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에 메인넷들이 나오면 메인넷마다의 생태계도 다시 꾸려야 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부분도 메인넷마다 전혀 별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메인넷이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딸려 있는 디앱들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제한점을 가질 거거든요. 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잘 이게 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거래소에 올라가고 토큰이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되고 그다음에 홀더들 간에 얼마나 이거를 자유롭게 트레이딩할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네. 또 다른 메인넷이 나온다는 거는 그 생태계를 꾸리는데 굉장히 한계점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까지 분명히 디앱들은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이 점도 궁금한데 박재준 센터장님 보시기엔 어떻게 또 보완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뎁들이 원래 이제 그 뎁 자체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할 때 4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자율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가치 저장하는데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되고, 또 암호화폐 자체의 어떤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 이제 데이터 저장에 또 블록체인은 이제 사본을 또 그러니까 이런 어떤 4가지 요소 중에 지금 과연 나오고 있는 뎁들이 몇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느냐. 근데 지금 나오는 뎁들의 대부분은 기존의 뭐 인터넷 웹 방식이든 애플리케이션 방식이든 기존에 있던 서비스에 단순히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서만 적용한다든지, 또 뭐 지금 이제 이오스 뎁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그 도박성 게임들, 이제 간단한 캐주얼한 게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게임을 비롯한 유틸리티 서비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단순 토큰 사용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 서비스 아무리 뎁이라고 하더라도 그 뎁 자체가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그 안에 생태계가 설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서비스 중에서 토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만 붙이자, 이제 이런 성격의 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뎁 시장이 다음 단계로 좀 발전을 하려면 지금 다음 단계의 어떤 이 동기부여는 네. 이제 새로운 지원도 필요하고 뭐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이 뎁이라는 것이 단순 토큰을 사용하는 어떤 기존에 있던 서비스에서 토큰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토큰이라도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자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루니버스와 클레이튼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또 궁금한데, 두나무와 카카오의 경쟁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거 박승훈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경쟁을 들어가고 싶고, 우선은 앞서 지금 센터장님께서 4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예. 이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 다 디앱이 갖추고선 정말 좋은 퀄리티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정말 박수 쳐줄 일이지만은,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요소와 암호화폐 사용하는 요소를 좀 갈라서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블록체인보다는 암호화폐에 관심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고요. 네. 다만 단순히 기존 시스템에서 암호화폐를 예를 들면 원화로 사용하던 부분은 그냥 암호화폐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저도 좀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그 암호화폐가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새로운 방향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프로젝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루니버스랑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는 루니버스랑 클레이튼 서비스가 이제 나온 다음에 더 생각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둘 다 굉장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 네트워크의 개발자분과도 얘기를 해보면 밤새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대 프로젝트와도 이 잘 면밀하게 이제 연결고리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테스트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플랫폼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인 생태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라든지 그다음 이 노드를 확보하는 과정, 노드를 그다음 넓혀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이제 거래소 측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프로젝트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도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클레이튼에 들어있는 그 뎁사들, 그다음에 루니버스에 있는 뎁사들이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 뜨거운 개발 열기가 있는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앞으로 경쟁이 계속해서 본격화될지 이 점 참 궁금한데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메인넷이 너무 많아지는 거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오스를 별로 안 좋아했지만 이오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뎁 생태계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게 이제 걱정이고 네. 그리고 루니버스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 범 카카오계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박재준 센터장님 이야기까지 들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분은 이거예요. B2B는 루니버스에서 하고 네. B2C는 카톡 기반으로 이미 협력사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클레이튼에서 소화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어떤 나름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네. 어쨌든 기존에 협력사가 많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그럼 클레이튼에 있는 협력사들이 기존에 있던 결제나 정산 시스템이나 방법과는 다르게 이 토큰을 활용해서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다 그러면 개발사로서는 더 좋은 일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나왔던 다른 이 커뮤니티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국내 편의점을 몇 개 확보했다. 또 자체 커뮤니티에서 게임도 개발해서 런칭했다. 자체 쇼핑몰을 오픈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있는 코인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코인들 이런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그 지향점을 바라봐야 이제 서드파티에서 개발사들이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고 확장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네.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쇼핑몰 열고 자기가 게임 개발하고 자기가 서비스 만들고 이런 방식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효용과 타이밍 또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모든 서비스를 끝까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루니버스나 또 이 클레이튼이나 이 플랫폼들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나 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이 주제를 픽했을 때 네. 얘기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사들이 어떻게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이제 개발사들이 어떻게 또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세계적인 추세도 참 궁금해요. 전 세계적으로는 DM 유치 경쟁이 참 치열하다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박승호 대표님 세계적인 추세가 어떨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이더리움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많은 디앱들, 현재도 디앱들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더리움 계열로 ERC20 토큰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전 세계 토큰 개수 중에 61%의 점유율을 좀 현재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이더리움 그 ERC20으로 지금 만들어진 생태계가 매우 크고 그 생태계와 혼합해 가는 프로젝트들이 해외에는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아니면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계열과 같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기술 부분, 핵심 기술 부분, 핵심적인 기술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또 나오고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그런 지갑에 관한 특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의 스케일을 높이는 그런 특정 부분의 프로젝트들이 투자 유치도 하는 사례도 알고 꽤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더리움과의 생태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이제 새로 나오는 메인넷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디앱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더리움이 기술적인 백업을 해주거나 주는 혜택은 분명히 없지만 네. 분명히 지금 이더리움이 꾸려놓은 생태계가 가져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포기하고 다른 메인넷을 선택했을 때 이점이 얼마나 이렇게 뛰어날지 네.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더리움의 중요성을 또 한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박재준 센터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뎁 개발사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는 상태고 지금 말씀해주신 분도 동의가 돼요.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제 그것이 이더리움이든 이오스든 트론이든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뭐 네뷸라나 이오스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체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네. 이제 뭐 이제 의료 서비스를 하는 네뷸라나 이올이나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오스 관련된 콘텐츠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 서비스겠지만 뭐 스캐터라는 신원 인증 서비스도 있고 체인스라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건 이 짐브라 X라는 체인이 있어요. 이게 토큰이 있어요. 근데 대부로 개발했지만 여기는 회원이 이미 5억 명이 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굳이 메인넷을 선택하지 않고 토큰으로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이 기술을 도입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조금 더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박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토큰을 ERC20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더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연구가 돼야 된다. 이것도 맞는데 이제 그 기술은 플랫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서비스 측면이 강조된 뎁들도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술력이나 기술 인력들은 조금 다른 회사보다 스펙이 좀 낮아도 서비스 쪽에서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전문 마케터가 붙어서 시장에 정말 이제 효용이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서비스 측면의 디앱들이 많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뛰어넘어야 하는지 시장은 과연 무엇을 넘어서야 하는지 이 점도 참 궁금한데요. 신진욱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 메인넷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제 관점에서는 메인넷들이 그렇게 좀 특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거래소 코인에서도 그 메인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뭐 메인넷의 특징은 그 거래소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네. 그런 메인넷을 이제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범용적인 메인넷도 좋지만 그 숫자적으로 디앱을 확보한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결국에 이제 뭔가 이제 빵 터지려면은 제한된 상황 내에서 그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한적이고 버티컬한 메인넷들이 많아지면은 그건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들 범용적인 메인넷들을 만들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조금 안타깝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또 관련해서요. 앞으로의 전망을 또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박승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아마 6월 달에 이제 클레이튼이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나무도 나오고요. 디앱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재밌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를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접하고 실질적으로 암호화폐가 사람들에게 어떤 재미와 가치를 주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기존에는 이게 분산 원장이라든지 디센트럴라이즈 사람들이 그런 분산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이제 빠진 해였다면 암호화폐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올해는 실질적으로 더 다른 사용자들이 들어오고 암호화폐가 뭔지가 아니고 암호화폐로 취득할 수 있는 서비스, 암호화폐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들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큰 변화가 있게 될 올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의 한 줄 평을 좀 들어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먼저 박재중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 오늘 한 줄 평은 아무리 규모가 작은 뎁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시장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뭐 ICO가 아직 금지인 상태입니다. 금지인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하려면 당연히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낮은 금액 단위로는 해외 가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도록 이제 이 작은 뎁들도 하나의 프로젝트니까 이 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장에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네, 서비스를 또 강조해 주셨고요. 이어서 신진욱 대표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네, 블록체인을 안 써도 되는 서비스는 굳이 뭐 뎁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디앱들이 이제 더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생태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블록체인 생태계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호 대표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네. 초반에 이제 앱과 디앱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향후에 이제 앱이냐 디앱이냐라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사용자들이 친숙하게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많이 다가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올해 아까 우리 신 대표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었는데 모바일 게임 때도 그랬거든요. 킬러 앱이 하나 나와야 시장의 활성화가 확 되는 이 효과가 있어요. 올해 2019년에 킬러 앱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죠. 네, 아무쪼록 블록체인 시장에도 지금 찾아온 봄처럼 훈풍이 좀 찾아올 만한 그런 사안을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본 것 같은데요. 이번 이슈로 관련해서요. 메인넷과 또 디앱이 또 많이 발전을 하고 경쟁을 하면서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두리안 블록체인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특소닉 신진욱 대표, 플레타 박승호 대표 세 분과 가감 없는 토크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저희는 찾아뵐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